인류가 만들어낸 최고의 비극 전쟁.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과학은 비약적인 발전을 보였다. 그 항공역학이라든지 또 제어라든지 뭐 전자공학이라든지 화학공학이라든지 안 들어가는 기술이 없더라고요. 세종대왕함을 비롯한 한국형 구축함들은 각종 첨단 센서와 첨단 컴퓨터가 결합된 현대과학의 결정체다. 대공 레이더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는 이지스 결정 시스템에 의해서 위협 순서와 대응 속도 등을 계산해 공격 체계가 자동으로 결정된다. 최종 판단에 따라 발사되는 미사일. 이때 공격의 범위는 바다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아우르고 있다. 동시다발로 목표물을 발견하고 미사일을 발사해서 표적을 파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수십 초를 넘지 않는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지스함의 동시 교전 능력은 18개라고 보통 말합니다. 18개의 목표에 대해서 동시에 교전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100여 개의 목표와 싸울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지스함이라는 것이 그 수백 발의 대함미사일 공격으로부터 함대를 지켜내기 위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지스 시스템이 최고의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훌륭한 무기 체계가 있기 때문이다. 세종대왕함에 탑재되어 있는 무기들도 우리 기술로 완성됐다. 그중 하나가 홍상어다. 최첨단 잠수함 킬러라고 불리는 홍상어는 대잠수함 유도 무기로 경어레인 청상어에 로켓 추진기관을 장착한 형태다. 유도탄에 탑재되어 함상에서 발사, 적 잠수함 해역까지 수십 킬로미터를 비행하여 낙하한 후 수중 타격하는 최첨단 잠수함 킬러다. 홍상어 발사 실험 현장. 물속으로 들어간 홍상어가 발사대에서부터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목표물을 향해 정확하게 날아갔다. 물 위로 끌어올린 시험용 목표물의 중앙이 정확하게 관통됐다. 현재까지 잠수함을 요격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그 무기는 어뢰로 판명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어뢰도 수중에서 운영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잠수함을 요격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어뢰를 물속으로 주행하는 게 아니라 바로 비행을 시켜서 잠수함 가까이 떨어뜨려 가지고 잠수함이 도망가지 못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바로 홍상어입니다. 수직으로 올라간 홍상어는 일정한 높이에서 날아가다가 목표물 부근의 해역에서 유도탄과 어뢰로 분리된다. 어뢰는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이때 낙하산과 같은 충격 완화 장치가 펼쳐진다. 홍상어가 날아갈 때 속도는 마하 1.5. 음속 1.5배의 속도에서 오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음속이 2배면 실제 바닷물은 땅하고 똑같습니다. 바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속도를 굉장히 줄여가지고 아주 저속으로 바닷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낙하산의 역할입니다. 홍상어의 또 다른 특징은 지향성 탄두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지향성 탄두는 탄두의 알맹이가 터지면서 한쪽 방향으로 나간다. 또 이제 표적이 잠수함이기 때문에 잠수함 같은 경우는 이제 이중 선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중 선체에 구멍을 내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한쪽 방향으로 모아서 쓰는 것이 이제 지향성 탄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홍상어 같은 유도 무기가 정확한 좌표에 따라 목표물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은 유도 조종 장치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유도 조종 장치는 목표물의 위치를 탐사해 좌표가 맞춰지는데 홍상어의 경우 원거리를 탐지할 수 있는 소나가 사용된다. 소나에 의해서 탐지된 잠수함의 위치에 따라 날아간 홍상어는 정밀한 타격을 할 수 있다. 한 방위산업체의 음향수조 실험실. 소나의 성능을 측정하고 있다. 소나는 음파를 탐지해서 적의 위치를 파악하는 탐지기다. 수조 안에서 음파를 발생시키자 소나가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들려오는 음파가 소나에 의해서 감지된 것이다. 이렇게 감지된 음파는 소리의 성분별로 주파수의 간격과 세기 등이 분석되고 이 결과에 의해서 표적에 대한 정보가 추출된다. 아시다시피 물속에서는 음파만 통하고 빛은 제대로 전달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파를 이용하여 잠수함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걸 파괴시키는데 가장 유용한 장비가 소나 장비가 되겠습니다. 잠수함을 향해 정밀 타격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소나가 개발되면서부터다. 소나가 음파를 탐지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능동 탐지라 불리는데 소나에서 직접 음파를 쏘는 방법이다. 이 음파는 잠수함 같은 목표물에 맞고 돌아오게 되고 소나가 이것을 분석해 적의 위치를 파악한다. 또 다른 방법은 목표물에서 나오는 고유의 음파를 읽어내는 것으로 수동 탐지라고 한다. 프로펠러도 2개 있냐 3개 있냐 따라서 그 나오는 소리가 다르듯이 그 수영자 그리고 각각의 수영 잠수정 그다음에 대형 잠수정 그리고 또는 수상 함정에 각각에 있는 음파 특성이 전체 모두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식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종대왕 하면은 적군의 함선을 타격하는 유도무기도 있다. 우리 기술로 만든 최초의 함대함 유도무기인 해성은 함선에서 멀리 떨어진 적함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다. 해성의 사정거리는 150km. 이전에 우리 군에서 사용했던 미국산 함대함 유도무기보다 사정거리가 길다. 해성이 이렇게 먼 거리를 갈 수 있는 이유는 엔진에 있다. 일반적으로 유도무기는 목표물을 찾는 탐색기와 유도조정부, 목표물을 타격하는 탄두, 엔진에 해당하는 추진기관, 구동장치로 나뉘는데 해성은 추진기관이 터보 제트 엔진으로 되어 있다. 해성의 추진력은 이 터보 제트 엔진입니다. 제트 엔진을 가지고 연료를 소모하면서 나르는 유도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엔진의 연료 효율이 될 것입니다. 해성의 또 다른 특징은 적군의 레이더망을 피해 저공비행을 한다는 것이다. 해성의 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 3차원 추정 레이더인 마이크 브레브 탐색기는 명중률을 매우 높여준다. 3차원 추정 레이더가 표적을 놓치지 않고 추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 전쟁은 원거리에서 상대방의 핵심 시설, 또 전시 가장 큰 위험 요소인 항공기라든가 잠수함 등을 정확하게 공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 바로 유도무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잠수함을 겨냥해 타격하는 홍상어와 15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함선을 공격하는 해성. 무차별적인 포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물을 정확히 공격할 수 있는 유도무기는 미래전에서 매우 중요하다.